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작년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테니 속도감 있게 보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의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 예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저촉사항 없음은 이후 처분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목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 매매한 토지 소유자의 완충목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도시계획과장과 국장이 완충목지 지정 해제와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가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원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재의 의원 결정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닙니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 표명 당시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사정이 변경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귀책사유에는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또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실권의 법리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국한됩니다. 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 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10번은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1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12번은 행정절차법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그 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1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단 표시는 되어야 합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지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한 행위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교 형량해야 합니다. 1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공적 견해 표명은 실효됩니다. 1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19번은 헌재 결정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진정소급표에 대한 행정기본법, 헌재와 대법원 판례를 10초간 보여드리겠습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 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번은 판례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 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2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 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형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3번을 보겠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헌재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2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4번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된다. 신뢰보호 원칙은 진정소급표와 부진정소급표 모두에서 문제됩니다. 2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5번을 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26번을 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외부적으로 표명된 후 표명될 당시의 사정이 사후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변경되면 공적 견해 표명은 실효됩니다. 2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갑은 담당 공무원의 답변 내용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2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8번을 보겠습니다. A시장은 공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갑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내용으로 2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9번을 보겠습니다. 당초 전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다가 전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 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29번은 행정계획과 관련한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30번은 여러 번 봤습니다. 31번도 봤습니다. 32번을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만으로는 기존의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다 간단한 판례들이니 한두 번 보면 안 틀릴 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33번을 보겠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 원칙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된다고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비례원칙은 법치주의 원리와 헌법 제3심 7조 제2항에서 도출됩니다. 34번을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의 표명에 국한시키지 않고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 표명도 이러한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 표명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3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5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3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6번을 보겠습니다.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객관적 사실로 족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주관적 사실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3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7번은 아까 봤습니다. 38번도 봤습니다. 39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준다는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0번은 아까 봤습니다. 4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1번을 보겠습니다. 갑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더라도 우리 거부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국토계획법은 입법 취지 등을 달리하는 별도의 법입니다. 42번은 아까 봤습니다. 43번도 봤습니다. 44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관행이 성립하므로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4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5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지만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 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한목적적이지 않더라도 그 수혜자 집단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속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4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6번을 보겠습니다. 국가가 임용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 위법한 처분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도 무효인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7번을 보겠습니다.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하여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치행정에 대한 의무를 지는 행정청에 있다.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인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4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8번은 아까 봤습니다. 49번도 봤는데 맞는 지문입니다. 행정기본법 조문이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0번도 봤습니다. 실권의 법리에 대한 행정기본법 조문 내용입니다. 51번도 아까 봤습니다. 52번은 틀린 지문인데요. 맞는 지문인 행정기본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53번을 보겠습니다.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력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5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4번은 아까 봤습니다. 55번을 보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신뢰보호 원칙은 위법한 처분에도 적용되지만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 원칙은 위법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6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실효의 법리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한 부단결부금지 원칙 문제를 확실히 마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57번을 보겠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종 대형에 포함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5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8번은 같은 문제가 2번 들어갔습니다. 59번은 아까 봤습니다. 60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재량준칙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표된 것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재량준칙은 그 자체로는 여전히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재량준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61번을 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상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61번에서 설명하는 행정법 원칙은 권한남용금지 원칙이 아니라 부단결부금지 원칙입니다. 62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62번은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인데 한두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3번을 보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위법한 처분이라도 신뢰보호원칙의 대상은 되는데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원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